여러분 좋았어요. 자, 보시죠. 자, 수업할게요. 괜찮지? 여러분들 곧 있으면 이제 부가가치 세법 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법. 자. 자, 일단 여기 평균법.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공품 T계정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종합원가 계산 공정별로 한다라고 했죠. 공정. 그 공짜가 우리가 제공품에 공짜 쓰거든요. 제공품도 공정이라는 표현 써요. 공정에 있는 거. 그래서 제공품 T계정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수량은 문제에서 줄 거거든요. 문제에서 주면 거기에다가 수량을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기 기초 제공품 수량을 왼쪽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XXX는 금액이 아니라 수량 의미예요, 앞으로. 왜냐, 우리 아까 우리 그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완성도로 계산이 된다면서요. 알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수량을 차변에 적으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제공품 했을 때 이 차변이 단기 총 제조원가였죠. 금액으로 따지면. 단기 총 제조원가.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기 중에 우리가 총 투입된 금액 이랬죠? 했을걸요? 단기 중에 총 투입된 금액이 단기 총 제조원가였잖아요. 그럼 얘를 수량으로 돌리면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이다라는 뜻이에요.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 또는 단기 중에 착수한 수량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당연히 기초 제공품과 반대편 수량 적으시면 되고요. 그럼 차라리 에어컨을 좀 끌게요. 저 노래 소리 때문에 녹음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어차피 제 돈 안 들어가니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한전이 적자래서 원장님한테 좀 기부 좀 하라고. 뭐죠? 원장님이 더 어려운데 전 상관없어요. 한전 적자야 진짜 12조 적자래 요즘. 12조. 우리 한전을 걱정할 때가 아니죠. 저기는. 자, 아무튼 기말 제공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완성품 있죠. 우리가 그 제공품 계정 대변의 금액을 아마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했을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죠? 그걸 아마 숙제로 하셨을 거고. 그죠? 눈을 검사 좀 더 해야 되겠다. 그걸 수량으로 표현하면 단기 중에 완성된 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빼먹었는데 여기는 죄송한데 단기 완성품이에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니까 정확하게 단기 완성품이 맞는 표현이에요. 단기 완성품. 일단 이렇게 그리시고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종합원가 계산의 방법은 평균법 아니면 선의선출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평균법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평균법의 논리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뭐냐면 기초제공품 있죠. 기초제공품 얘는 뜨개질로 따지면 전년도에 뜨개질을 하다 만 거예요. 그게 기초제공품이죠.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균법은요. 전년도에 뜨개질 하다 만 걸 올해 막 뜨개질 한 것처럼 보겠다가 평균법의 가정이에요. 받아들여셔야지 왜 그런 가정 하는데 저도 몰라요. 그렇죠. 결론은 여러분들 외우실 거면 외워주세요. 알죠? 공장의 취지를 몰라요. 평균을 왜 쓰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 평균법은 전년도에 만들다만 기초제공품도 올해 막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가정하겠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기초제공품 얘를 단기 착수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기초제공품에 있는 수량 있죠. 얘를 단기 착수분에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기초 제공품이나 단기 착수분이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평균법의 논리는. 이렇게. 그래서 평균법은요.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분 있죠. 맞죠? 이 두 개를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을 시키고 평균적으로 기말 제공품으로 남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분처럼 가정하는 거지. 예, 여기에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분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을 평균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평균적으로 기말 제공품을 남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 문제입니다. 자, 일단 평균법은요, 여기. 예,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저께 전년도에 뜨개질 하다 만 거 있잖아요. 기존의 완성도가 있겠죠. 얘를 올해 막 뜨개질 한 것처럼 보니까 완성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법은 완성도를 무시한다. 기초 제공품에. 자, 그리고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량 흐름에 일치하지 않죠. 우리가 뜨개질로 따지면 아까 전년도에 뜨개질 하다 만 거랑 올해 처음 뜨개질 한 걸 같이 완성을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미친놈은 없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하다 만 것부터 완성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공장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 만 걸 오늘 완성을 먼저 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에 반한다 라고 부르고요. 대신에 우리한테는 평균법이 나와야 돼요. 계산 과정이 선입선출법보다는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교재 예제 있죠? 228페이지. 자, 228페이지에 예제 17번. 228페이지에 예제 17번 가지고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이 둘에 우리가 실제 과정이 5단계까지 있거든요.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5단계까지 다 나와요. 출제 범위는. 이 5단계를 다 할 거니까 문제에서의 물음은 무시할 거예요. 알죠? 문제에서 물음은 무시할 거고요.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단 여기서부터요. 자, 읽어보면은요. 자, 단 재료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되며 일단 우리가 원가를 언제 투입하는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전부 쏟아붓는다 그 말이죠. 저는 지금 이걸 빵으로 들게 빵. 그래서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붓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 사람과 기계죠. 가공비. 사람과 기계는 제조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빵을 만든다 라고 해서 자, 그리고 이제 가로 1번 보죠. 자, 가로 1번 보면 자, 기초 제공품 어제 만들다만 빵이죠. 자, 기초는 어저께라고 표현할게요. 기말은 오늘. 자,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수량이 1000개. 맞죠? 2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완성도는 30%니까 어제 빵을 1000개를 30%만큼 만들다가 집에 간 거예요.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여러분 처음 보시죠? 아마 회계 1급 때는 그냥 수량만 던져줬지 금액 안 줬을 거예요. 하지만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5단계까지 출제 범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5단계까지 구하기 위한 자료를 던져줬다라고 지금은 보시면 돼요. 자, 보니까 어저께 만들다만 빵에 밀가루는 22만 원 투입이 됐고요. 어저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사람과 기계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8만 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로 2번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게 수량으로 따지면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이죠. 근데 안 줬죠, 수량은.
수량은 안 줬지만 우린 구할 수 있어요. T계정 차변되면 일치하는 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몇 개가 올해 새로 투입되는지 모르죠. 가로 2번. 투입되는지 모르지만 자, 밀가루는 오늘 100만 원치 투입됐고요. 새로. 그다음에 사람과 기계는 82만 원만큼 여러분들 들어가 있죠. 금액이. 자, 그다음에 가로 3번 단기말 제공품. 그러면 이 단기말 제공품은 오늘 빵을 1000개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해서 30%까지 50%구나 얘는. 50%까지 빵을 만들다 말았죠. 오늘. 가로 1번은 어제 만들다만 빵이고 그다음에 가로 3번은 오늘 막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50%만큼 만들고 끝낸 거예요, 오늘. 자, 그다음에 가로 4번 단기말 완성품 수량은 오늘 빵이 8,000개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죠?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이거죠.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다. 자, 보시면 일단 1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해요. 물량 흐름을 파악. 물량 흐름 파악이 뭐냐면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제공품 T계정 그리세요 요 말이에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가끔씩 단계 물어보거든요. 단계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아까 했던 그 T계정 그려보면 이렇게 해야 되죠. 기초 제공품 1000개.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0개. 단기 완성품 8000개. 죄송해요. 자꾸 여기 완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단기 완성품이죠? 단기 완성품. 이렇게. 그리고 우리 단기 착수분은 안 줬죠? 수량을. 줬죠? 가로 2번이 단기 투입분인데 금액만 줬죠? 여러분들. 그럼 단기 착수분 수량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왜 아냐면 대변이 9,000개잖아, 오른쪽이. 그럼 차변도 9,000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문제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투입분은 몇 개예요? 그렇죠? 8,000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9,000개 왼쪽 오른쪽이 금액이 그 숫자가 같죠. 이렇게. 요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원래는 우리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완성도라는 건 당년도의 완성도 구하는 거지 전년도의 완성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기초 제공품 1000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평균법 논리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평균법 논리 쓰면 아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뭐로 본다라고 했어요? 단기 투입분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네, 죄송하지만 구해볼게요. 제가 왜 여기다 썼냐면 선입선출법 대비하려고. 그렇죠? 미리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해서 나쁘진 않으니까. 선입선출법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은 어저께 완성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완성도 구하는 거예요? 어저께. 원래 어저께 완성도 구하면 안 돼요. 오늘 완성도를 구하는 거지. 하지만 어저께 완성도를 모르면 오늘 완성도 추론을 잘 못해요. 사람이. 난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잘 못해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잘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할 리가 없어. 장난입니다. 그렇죠? 일반으로 쓰세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저께 빵을 1000개 만들다 말았죠. 그럼 어저께 빵 1000개를 만들 때 밀가루 언제 투입해요? 아까 문제 읽어보시면. 어제는 맞는데 언제 투입 다 해요? 그 착수할 때 그럼 어저께 빵 1000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붓고 30%만큼 만들다 갔잖아요, 집에.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그럼 100%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00% 1이다라고 적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밀가루라는 재료는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가공비 구해요. 가공비의 완성도. 자, 가공비니까 이제 사람과 기계 꾸준히 해, 꾸준. 자,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은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막 작업을 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30%까지 했으니까 30%까지 완성이 됐겠죠. 또는 30% 위치에 있겠죠. 그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은 가공비의 완성도가 몇 퍼센트일까요? 그것도 30%. 꾸준하게 30%만큼 작업했으니까 30%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 기초 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도는 30%가 맞아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법이잖아요. 그럼 평균법은 아까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한다라고 했죠.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얘를 쫙 긋고요. 쫙 긋고 얘를 뭐로 봐요? 이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보니까 단기 착수분의 흡수를 1000개를 해서 9000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오샷 만드는 게 여기에는 단기 착수분 8000개와 기초 제공분 1000개가 더해지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막 빵을 8000개 완성했죠? 맞죠? 그럼 평균법 논리는 이거잖아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랑 맞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랑 오늘 새로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를 우리가 이 중에서 빵 8000개 완성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평균법에서의 단기 완성분은 전부 다 단기 착수에서 단기 완성된 거예요. 맞죠? 단기 착수에서 단기 완성된 거예요. 기초 제공품도 단기 착수한 것으로 봤으니까. 맞죠? 우리 아까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완성도가 몇 퍼센트였어요? 100%. 맞죠? 그래서 얘는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재료비든 가공비든 완성도 100%예요. 맞죠? 단기 착수. 시작해서 단기 완성. 단기 착수. 빵을 오늘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 착수. 오늘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 완성. 오늘 빵을 다 만들었어요. 완성시켰어요. 그럼 오늘 빵을 만드는 과정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 완성시킨 빵 8000개에는 재료비도 가공비도 완성도가 100%인 거예요. 평균별 논리를 쓰면. 아이고, 같이 띄워버렸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기말 제공품 1000개는 오늘 기초 제공품 얘도 단기 착수한 과정 가정하니까 단기에 만들기 시작한 빵 9000개에서 8000개가 단기 완성이 되고 나머지 1000개는 기말 제공품은 빵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늘 시작을 9000개 시작했죠? 맞죠? 시작해서 밀가루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투입했고 기말 제공품이 아마 완성도가 50%일 거예요. 맞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기초 제공품 완성도 30%, 기말 제공품 완성도 50% 외우셔야 돼요. 그럼 오늘 막 빵을 만들기 9000개 시작했죠? 여러분, 기초 제공품 어디 갔어요? 얘 만들기 시작한 걸 보잖아요, 오늘. 맞죠? 빨리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막 9000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부었잖아요. 만들기 시작할 때. 그 중에서 이 단기에 완성된 빵 8000개 안에 재료 다 들어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50% 남아있는 빵 1000개에는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100%.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에도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됐어요? 이렇게? 불안해서요, 여러분. 이거 녹화 끊기면 기분 그지 같거든요, 진짜로. 다시 녹화해. 여기 습관됐어요, 진짜로. 불안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니까 사람 기계, 빨간색.
자, 그러면 오늘 막 빵을 만들기 시작했죠. 9,000개. 그래서 꾸준하게 해서 8,000개는 완성을 빵 시켰죠. 그럼 사람과 기계가 오늘 막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8,000개는 다 완성을 시킨 거예요. 다 모든 과정 다 밟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 9,000개 중에서 1,000개는 50%까지 꾸준하게 작업하고 남겨놨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만들다만 빵 1,000개에 사람과 기계를 몇 %까지 꾸준하게 작업한 거예요? 그렇죠, 50%. 이렇게. 되세요? 응,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성품 환산량은 곱셈만 하면 돼요. 왜냐? 여기에 있는 8,000개, 1,000개는 단순 수량이지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에요. 단순 수량. 거기에다 우리 아까 완성도 곱하면 완성품 환산량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는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곱셈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이시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처럼 끄덕이시면 안 돼요. 회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죠? 안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안 가르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선생님이 여기 중요하다고 강조할 건데, 분명히. 새롭게 해볼게요. 자,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 구한다라고 해요. 그럼 일단 뭘 구할 거냐면,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먼저 구해볼게요. 해보면, 자, 단기에 완성된 빵 8,000개 단순 수량, 여기에 밀가루 100%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 단기 완성된 빵 8,000개 안에 밀가루 100%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8,000개 곱하기 파란색 1. 그냥 곱셈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여기는 엄밀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완성된 빵 8,000개의 사람과 기계 가공비. 그러면 오늘 완성된 빵 8,000개 단순 수량,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100% 1. 맞죠? 그래서 8,000개 곱하기 1. 요게 가공비, 단기에 완성된 것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곱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곱셈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왜 저러지?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하면서요. 수량 구했고 완성도 구했으면 곱셈 때리면 돼요, 곱셈. 때려야 되는데 지금은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완성도 달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기말 제공품. 오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완성품 환산량. 자, 그럼 오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밀가루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1. 요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그 다음에 오늘 만들다만 빵 단순 수량 1,000개. 여기에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한 정도 50% 곱하면 1,000개 곱하기 0.5. 요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죠? 자, 그러면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세로로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9,000개.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왜 구한 거예요?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년도의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선입선출법 하기 힘들어요. 선입선출법 하기 위해서 미리 구한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는 오늘 거의 완성도 구해야 돼. 오늘 거, 어제 거가 아니라. 근데 이걸 안 보면 요게 이해가 안 되거든. 알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얘 더하면 8,500개 나옵니다. 여기를 가장 많이 냅니다. 2단계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5단계까지 한다면서요. 시험에 5단계까지 내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3단계 할 거거든요. 감이 오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부터 하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면 여기까지 하고 포기하셔도 돼요. 저희가 제일 많이 내니까. 알죠? 정 힘들다.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죽겠다. 그냥 2단계가 잘난다. 알죠?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2단계만 나와라,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께 하셔도 되고. 자, 이제 얘를 구해볼게요. 3단계 하기 전에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구하냐면, 금액을 구하거든. 5단계가 금액 구하는 그 금액. 금액은 뭐 곱하기 뭐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죠. 맞죠? 우리 아까 제가 완성품 환산량이 수량에 숫자가 빠져 있다면서요. 그럼 좀 이따가 단가도 구해야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의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논리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 문제요. 뭐냐면 지금 제가 네모 박스 친 9,000개하고 8,500개가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맞죠? 여기에 기초 제공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여기 기초 제공품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단기 착수만 있잖아, 선생님! 요거 여기다 넣었잖아, 여러분들. 그죠? 넣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기에 작업하다만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새로 토입한 8,000개, 엄밀히 보면 1,000개, 8,000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얘가 같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까지의 작업량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 말 문제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다 이래요.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알죠? 이거 좀 이따가 할 그 4단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 많이. 벌써부터 오시죠, 이제. 갑자기 그지 같다. 아니, 제 얼굴 말고요. 제 얼굴 그지 같다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원가를 요약한다 또는 원가를 집계한다라고 해요. 원가를 집계. 이건 2살짜리도 하죠. 2살짜리도. 죄송,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언급된 원가만 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가로 1번의 기초 제공품 보세요. 보시면 직접 재료비 얼마 들어가 있대요? 22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8만 원. 그거 여기다 넣은 거예요. 가지 벌려가지고. 여기 기초 제공품에 재료비 22만 원, 가공비 8만 원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된 원가만 여기다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딱히 가지 벌리셔도 되고 가지 안 벌리셔도 되고 그냥 머릿속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의 직접 재료비 얼마? 100만 원. 가공비는 82만 원. 예, 그거 그러시는 거 이렇게. 여기 3단계 그냥. 3단계는 그냥 문제에서 언급된 원가나 요약을 해. 네가 생각하든 그리든 넣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단계가 뭐냐면 얘예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여기 아이고 뭐야? 저기 완성품 환산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다라고 했죠. 수량. 수량에다가 단가 곱해야 금액 나온다면서요. 5단계가 금액 구하는 거거든. 금액. 근데 여기는 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완성품 환산량 해야지 그냥 단가나 수량하면 여러분 아까 아다리가 안 맞는다면서요. 아까 고기 끄덕이셔 놓고 그냥 수량 가지고 하면 동일한 원가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맞아 이렇게. 당연히 단가도 완성품 환산 수량 쓰니까 단가도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단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금액 나누기 수량이죠. 지금은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금액을 완성품 환산 수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완성품 환산의 예저에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평균법에서는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개념이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전기의 원가, 단기의 원가가 더해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그럼 전기의 원가는 기초 제공품, 단기의 원가는 단기 투입분. 이렇게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 여기서 논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논리를. 또,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3단계부터는 정 힘드시면 2단계까지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료비랑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별도로 구한 이유는 투입점이 다르니까 단가도 재료비의 단가, 가공비의 단가를 별도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 맞출게요. 보시면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예요? 9,000개죠, 9,000개. 그래서 분모 9,000개. 분 맞죠, 분모 9,000개.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지금 재료비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재료비만 고려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 원가 더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끼워 맞추면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와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와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논리를 따라오셔야 된다니까요.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진짜 빡세요, 여기가. 논리적으로 접근하시고 계속 푸는 수밖에 없어요. 되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있죠? 하나당 금액이 나와요. 그럼 안 떨어져, 이게 선입선출법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자 135원 나오더라고요. 시험에서 떨어지기 좋아요. 아시죠? 떨어지기 좋아요. 이게 뭐냐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한 개당. 자, 이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해볼게요. 자, 그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몇 개예요? 8,500개. 그래서 분모는 완성품 환산량 8,500개.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가공비만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가공비 고려할 건 8만 원하고 82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이 중에 뭐 고려해요? 둘 다요. 왜냐하면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가 대응돼야 돼요. 이 완성품 환산 자체가 평균법이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품 둘 다 고려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가도 기초 제공품 원가랑 단기 투입 원가가 둘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분자분모 대응돼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8만 원, 그다음에 단기 투입분 가공비 82만 원, 이 두 개가 더해진 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06원 정도가 나와요. 네. 지금 몇 분 보여요? 됐다. 2단계까지만.